국민의힘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당대표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당 주류가 한동훈 대세론을 미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 여권 대선주자 1위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는 대선주자급이 당의 간판이 돼야 그래야 그 표를 모을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은 대선 후보가 대표로서 지금 총선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잘 알아보지도 못하는 김기현 씨가 대표였단 말이죠. 네. 어차피 총선에서 김기현이 이재명의 맞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이었고요. 그래서 김기현이 대표로 당선되던 때부터 김기현 간판으로는 총선 못 치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정진석이가 자기 지역구 수해난 곳에 김기현이가 오니까 우리 당대표시라고 막 그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사실은 당대표는 소개할 필요도 없이 100m 멀리서 나타나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기현처럼 이렇게 존재감이 없던 그런 국민의힘 대표가 있었나 싶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 잘 들으니까 윤석열이가 당대표 시킨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는 총선 앞두고 토사구 팽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권주자 한동훈이 민주당 쪽 대권주자 이재명과 맞상대가 된다. 이런 효과를 노린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동훈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범죄를 추적해왔던 검사의 이미지가 진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라는 그런 이미지가 굳어졌단 말이죠. 바람직하지 않죠. 이건 언론이 만들어낸, 검찰과 협잡해서 만들어낸 악마화 이미지입니다. 어쨌든 총선에서 전선을 검사 대 피의자 구도로 선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계산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한참 밀리는 게 한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게다가 또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한동훈이가 수사하면 수사할수록 이재명 대표는 뭐 나오는 게 없어요. 나오는 게 없어서 더 이상 이재명 이꼬르 범죄자라는 이미지는 옅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한동훈의 장점은 여권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다는 점, 이재명 악마화 이미지 통하는 데가 바로 여권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이제 호응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 당원과 지지자들이 가장 원하는 사람이 한동훈 말고 누가 있느냐? 지난 대선 이후 흩어지고 느슨해진 보수를 가장 잘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친윤의 핵심 인사가 한 말입니다. 야권에 맞서서 잘 싸우는 스나이퍼 이미지에다가 기성 정치권의 문법을 파괴하는 혁신을 가한다면 이거는 사실 윤석열에게 기대했던 것이기도 했는데 근데 말이죠. 민주당이 이 지점에서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측근 검사들로 물갈이 하더라도 이걸 걔네들은 혁신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다선의 중진들 이런 사람들 다 내치고 정치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런 검사들을 갖다 앉힌다 칩시다. 이거는 윤석열이가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제멋대로 자기 측근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낸 것이긴 하지만 그들은 혁신이라고 포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당내 화합을 명분으로 기존 국회의원들, 다선 의원들 공천 보장해 준다면은 이거 참 혁신 대 구태의 구도로 굳어지지는 않을지 염려됩니다. 이 지점을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누구의 오더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들로 인해서 여권은 빠르게 수습이 되고 결집이 되는데 야권은 계속해서 집안 싸움만 벌이고 있다. 이런 구도를 또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민주당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을 경우 그들과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게다가 또 한동훈이가 1970년대생 아니겠습니까? 저보다 한 살 많은 1973년생입니다. 젊고 참신한 이미지를 앞세우려 할 것이고요. 감수성도 자극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순직군인의 어머니를 만난 한동훈이가 이 순직군인 어머니가 제 아들의 눈이 장관님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기사에 날려고 눈물을 흘린 거겠죠. 그리고 또 최근에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던 전두환 정권 때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고문도 당했었어요. 그때 이분들에게 사과를 냈습니다. 물론
한동훈이가 피해자들 모르게 사과했다는 점, 피해자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거사 인식에 있어서 굉장히 전향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한동훈이가 쇼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수도권에다가 40, 50 세대까지 호소력이 있는 그런 당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 할 것이다. 이런 점은 민주당이 분명히 머릿속에 새겨두고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와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별화 또 경쟁할 것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민주당은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긴장할 땐 해야 되겠지만은 정권 심판론을 희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중동에 나온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의 말을 모아보겠습니다. 자, 주력 비주류 쪽에서 나온 말인데 승부처는 중도층인데 대통령 직계인 한동훈 장관으로는 중도층 확장이 힘들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장관의 지지는 보수표에만 기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또 조중동 중 한겨신문이 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일종의 도박과도 같은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라는 분석도 있어요.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는 당장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이준석 신당 문제,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 변화 요구 이건데 어느 것 하나 한동훈 장관 경험으로 만만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준석 신당, 이제 9일 뒤면은 탈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준석 아닙니까? 이준석도 한동훈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한동훈이가 이준석 만나서 설득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검사 사전에 설득이란 말은 없죠. 겁박은 있어도. 예, 이준석을 너 저기 한번 재판정에 서볼래? 총선 기간에 이런 이야기로 설득하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설득이 아니라 겁박이겠죠. 김건희 특검법. 요거 김건희 명품 금품 수수 이 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던 한동훈 아닙니까? 잘 모를 리가 있나? 잘 아는데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진 변화 요거. 지금 대통령실 참모진은 김건희 인맥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무게중심이 김건희 가까운 사람들에게 쏠려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평이지요. 한동훈이 지금 누구의 지지를 받고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추대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은 대통령실 참모진 변화 요구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될 일이 아니에요. 자, 또 보겠습니다. 조중동에 나온 국민의힘 비주류의 입장입니다. 용산 참모 검찰 출신과 이제 겨뤄야 한단 말이죠. 한동훈이가 이제 지도하는 체제 아래에서 당연히 중진들, 기성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이러면 살아나기 어렵다. 이런 우려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이 사람들은 원희룡을 원했다고 합니다. 원희룡 비대위원장을. 원희룡이 이제 국민의힘에 뿌리를 둔 정치인이다 보니까 대화도 거래도 가능한 원희룡이었죠. 물론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과 서울 양평 고속도로권에서 코드를 맞췄다고는 하는데, 자, 그리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적임자다 이런 주장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기성 정치인 출신들이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공천 과정에서 좀 더 수월해지지 않겠는가, 뭔가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와, 정치 한번 안 해본 한동훈이가 온다. 그것도 윤석열의 아바타가. 자, 이런 가운데 수도권 당협위원장 한 명이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이 한동훈 대세론을 굳혀달라며 연석회의 참석자들에게 전화로 지시한다는 소리도 들리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에 걸리면 중도 확장이 절실한 수도권은 다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와, 수도권은 다 죽는다. 이러다가 다 죽어.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이야기가 뭐냐? 어제 돌았던 문자가 있습니다. 이 받은 글 이런 문자인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엘모 전 사무총장. 내일 국민의힘 당협 모임 적극 진두 지휘. 이 받은 글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정보 보고용으로 도는 받은 글인데 보도에는 나지 않습니다만은 기사 쓸 때 참고하라고 도는 받은 글이에요. 엘모 전 사무총장. 이 사람이 원내와 원외 가리지 않고 직접 전화를 돌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외쳐달라고 호소하는 중, 내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한동훈 비대위 지지자들 각본까지 짜놓고 발언 순서, 강도, 또 반대 토론을 했을 경우 제압할 방안, 체계적인 시나리오를 짰다고 함. 엘모 전 사무총장이 말이죠. 당내에서는 마지막으로 남은 핵심
관계자인 윤핵관인 엘모 전 사무총장이 호랑이 없는 굴에 이리처럼 구는 것이 꼴사납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엘모 전 사무총장 누군지 짐작이 갑니다. 이 사람이 말이죠. 그 강서구청장 선거 전에 윤석열이가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엘모 전 사무총장과 그리고 윤핵관으로 분류되던 Y 그리고 J 그리고 K를 불렀다고 하는데, 자 너희들 그 지역구 내놓고 서울로 와라 이렇게 윤석열이가 이야기를 하니까 K는 아무 얘기도 안 했고 Y와 J는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엘모만은 네 그래야죠 이랬다는 겁니다. 예. 자 엘모 전 사무총장 이 사람이 그래서 오늘 있을 당협 모임에서 윤석열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밀려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또 다른 원외 인사도 현직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서 끌고 온다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 출마 안 하겠다는 당협위원장들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이 되면은 공천권을 행사하는 당대표가 되면은 출마를 안 하겠다. 출마를 안 하겠다는 것은 뭐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와봐야 한동훈 간판으로는 진다 이런 얘기죠. 총선에서. 예, 공천을 받더라도. 그래서 출마 안 하겠다는 당협위원장들까지 나오는데 아마 수도권에서 수두룩하게 나올 겁니다. 예, 그만큼 정권 심판론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비윤계 당협위원장은 대통령의 최측근을 당의 얼굴로 세우면 현재 30%대인 대통령 지지율에 갇혀서 총선을 치르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 한동훈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거나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모습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는 못할 거예요. 윤석열에게는 쓴소리할 수 있어도 김건희에게는 쓴소리 못할 겁니다. 제 이런 분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 보시고 판단하시죠. 자, 여권의 이런 구조적인 원인, 그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보면은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개선하는 것, 그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수평적인 당정관계로 바꾸는 것. 한동훈이가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반발에 대해서 뭐 말씀드린 대로 캐비넷 문을 여는 척만 해도 다들 수긍할 겁니다. 반대 못할 겁니다. 만약에 한다면 윤석열이가 김건희 특검법 거부하고 이게 국회에 돌아와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제의를 할 경우, 재의결을 할 경우 그때 아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대대적인 단속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김건희 특검 가자 이런 반란표가 최소 15표 이상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제2요구권 행사하는 것이 결국 여권의 반발에 또 저항에 도화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수평적인 당정관계로 바꾸려면은 윤석열이가 당의 위상을 충분히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글쎄 지금 당 비대위원장으로 한동훈이를 갖다 앉혔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국무회의에서 주재자는 윤석열 대통령, 한독수 국무총리이지요. 그런데 뭐 이런저런 또 풍문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리더 한동훈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동훈은 도대체 그 권력을 어디서 얻은 것일까? 이상한 나라의 폴시간에서 소상히 그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전에 12.12 앞두고 12.6 이후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장관이 가서 결재를 맡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전두환으로 보이네요. 한동훈이.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닮아 있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지금 권세를 떨치는 것도 그렇고 한동훈은 당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할 공산이 매우 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누가 밀었는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